앞서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푸주간을 운영하고 있는 돌쇠가 소고기를 팔고 있었는데 소고기를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았죠. 김 부자가 와서 야 돌쇠야 왜 고기가 이 모양이야? 이거 언제 잡은 거야? 하고 트집을 잡았어요. 돌쇠한테 소고기 한 근을 시켰습니다. 그 한 근 잘라서 둘둘 말아서 줬어요. 뒤에 이 부자가 왔습니다. 이 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이서방 그동안 잘 있었나? 오늘 엄청 바쁘구만. 그래 애들은 잘 있고 나도 고기 한 근 주게. 그래서 고기를 한 근 썰어 드렸는데 한 근이 훨씬 넘게 썰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김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야 왜 저기는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조금 주니까 김 부자님한테 드린 것은 돌쇠가 드린 것이고 이 부자님한테 드린 건 이서방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되고 지금 안보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 외교의 틀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은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안보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필요한지를 따져야 됩니다. 먼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북이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먼저 해야 됩니다. 전자권 전환이 안보에 도움이 되면 군 전투력이 강화되고 더 좋아진다는 보고서를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추진합니까? 현재 연합사 체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느 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더 중요합니까? 한미 동맹이 앞으로 대통령이 미국에 누가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차제에 전자권 전환을 계속 거론하는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존심 타령할 때입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또 일본과의 관계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국익에 어느 것이 도움되는가? 안보에 어느 것이 도움되는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일본과 우리의 관계, 일제 강점기가 먼저인지 6.25가 먼저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러시아의 전선인 소련은 2차 대전 종전 시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남북 통합선거를 거부하게 하고 북한을 공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스탈린이 승인해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이를 지원했습니다. 중국은 압록강까지 진격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해서 서울을 다시 뺏기게 하고 현 휴전선이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를 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말 자체가 앞뒤가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반일 감정에 의존하고 있는 정치권,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권, 각성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언론 보도에 금년도 1사분기 안에 일본 여행한 여객기 수가 10만 614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역대 최대로 1832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반일 감정을 가지고 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용인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전자권 전환은 최소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현 시국에서는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국제 정세가 다시 변할 때까지 더 이상 논하지 않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군의 간부들, 군무원들에 대한 정년을 재설계해야 됩니다. 대한노인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정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노인 연령을 75세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직 공무원을 65세로 연장한다. 이제 1981년도 우리가 정년을 60세로 만들 때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6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인 기준을 65세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대 수명이 남자가 86.3세, 여자가 90.7세입니다. 이제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에게도 바꿔줘야 됩니다. 건강,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이 군인으로 허락될 수 있는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또 일자리 개념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연령이 30세가 다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사관 원사로 전역하면 55세면 나갑니다. 아이들 출가를 시키기 전에 전역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경 간부의 전역률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령을 정년을 47세에서 50세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급도 당장 다시 검토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독일은 62세입니다. 일본은 65세까지 직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5세까지는 연금도 군인 안 줍니다. 그리고 그 대신 모든 전역한 간부에게 직업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공무직 군무원은 우선 65세까지 보장해라. 두 번째, 군무원은 외부에서 일반 민간인을 뽑기보단 전역한 장교나 부사관을 우선적으로 선발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공무직에 간 사람은 65세까지 보장할 수 있어요. 또 상근 예비역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라. 미국은 장군 숫자가 약 반이 현역과 예비역 장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예비역 장군들이 실제로 상군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장군을 소모품화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장군 제도를 만들어서 짧은 기간을 쓰고 소모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주요 사령관은 임기가 4년입니다. 연합사령관 4년 하고 있습니다. 참모총장들도 4년 합니다. 태평양 사령관도 4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급정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 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년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